오시는 도중이라 못 가겠는데 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는가요? 약속된 시간이 한 40초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 행사를 주최하시는 김윤석 의원님하고 지금 속속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 들어오 계시는데요. 자리가 차고 행사 준비된 대로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한 이틀 굉장히 추웠는데요. 오늘 따사로워서 좋은 것 같고요. 그래도 혹시 겨울 날씨 추위를 좀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밖에 저희가 간단하게 커피하고 녹차 티백 준비했으니까요. 차 한 잔씩 가지고 들어오셔서 취업들하고 이야기도 잠깐 나누시고 기다리시는 동안 차 한 잔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여러분들이 아마 작년부터 우리 한국사 교과서 문제에서 언론을 통해서 또 교육 현장에서 많이들 보고 듣고 느끼시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서울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이 주요사안 이슈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학부모와 교육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 그리고 이분야에 관련 있는 전문가들이 함께 자리에 모여서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오늘 행사를 주최하는 김윤석 의원은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아마 작년 10월 달에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국정감사를 하면서 팬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돌아가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2월 임시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아 역사 특위와 교과서 대책 특위가 진행되고 있는 중앙정치권에서 오늘 나온 이야기를 토대로 전라북도의 목소리를 김윤석 의원을 통해서 대변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 가면 선생님께서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뒷자리에 앉으면 책판이 잘 안 보인다, 앞으로 와라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오늘 똑같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뒷자리에 있으면 앞에 있는 패널들의 이야기를 놓치실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없으신 분들은 앞으로 오시면은 김윤석 의원님 옆자리도 뵈있고요. 뒷자리도 뵈있습니다. 함께 앞으로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석 의원실이 주최하고 오늘 전라북도 선생님들과 학부모, 학생 그리고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한국사 교과서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에 제일 좋은 방법이 박수를 치면서 헬스를 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먼저 국민의 하고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사장님은 앞쪽에 있는 국회의원 해주시죠. 국회의원 중에
오늘 행사는 작년 그리고 올해 초 여러 가지 교과서에 관련된 국민들의 여론과 의견을 바탕으로 오늘 행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먼저 참석해 주신 분들 중에 몇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인사만 하실 건데 오늘 행사를 주최하신 민주당 전주안산갑의 김윤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자리에 계신 분들은 제가 조금 이따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우리 교육부에서도 오늘 의원님께서 행사 준비하신다는 전라북도의 목소리를 함께 듣고 앞으로 우리 국가정책에 반영하고자 의지를 가지고 교육부 교과서 기획과에 이승규 장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쪽 왼쪽에 계신 것 같은데요. 전주시 노인회 우리 오경남 회장님. 네. 소개하려니까 손을 흔드시는데 저쪽에 언론인들도 참석해 주셨고요. 우리 도교육청의 우리 부장님들, 과장님들, 또 우리 학부모님들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 함께 자주하는 의미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패널들은 여러 군데서 추천도 받았지만 저희 의원실하고도 뜻깊은 인연 있는 분들이 앞에 와주셔서 개인적으로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행사를 토론 행사를 진행하실 과장을 맡으실 우석대 우리 조봉종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봉종 교수님께서는 우리 김윤석 의원께서 이제 국회 동북아역사 대책특위에서 활동하시는데 평소 많은 자문을 해주시고 저희가 개인 교습도 받을 정도로 평소 존경에 마다하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행사의 기도 발제를 맡아주신 서울 신현고등학교의 김용순 선생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배포해드린 자리 맨 뒤쪽을 보시면 김윤덕 의원실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와 올해 작년 임시회를 통해서 이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해서 전국민 설문조사를 했고 또 대면도 질문을 했고 또 우리 전북지역 고등학교 교장단 변호를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던 그 내용과 결과를 보도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보좌진들과 우리 김용선 선생님을 맨 처음 찾아뵙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상의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점을 찾아야 할지 또 기도 발제해 주시고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자로 나와주신 분들 한 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원광고등학교의 권익산 선생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성함에서 보니까 그 학교가 어디에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로 전국교육포럼의 김승범 상대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한영 교육실장님 지금 서울에서 오시는 중이십니다. 그래서 모두에 참석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일정상 다른 일정을 겹쳐서 저희가 처음 참여하는데 그래도 지역의 전라북도에 가서 꼭 이야기를 할 기회를 달라라는 분의 요청도 있었고 저희들도 필요한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초대를 했는데 시간이 좀 맞지 않은 것은 양해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라북도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장님이십니다. 박기자 회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우리 박기자 회장님과는 저희가 김민덕원실에서 지난주에 명절 직전에 오늘 행사와 별도로 전라북도 교육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 적이 있고요. 앞으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에 참석하신 최연소 참가자가 될 것 같습니다. 솔레고등학교의 엄하은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 기자분들 많이 와 계신데요. 기사 쓸 때 우리 엄하은양의 그 멘트는 꼭 좀 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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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음으로 성심여고의 오경택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전북 사내부의 이우종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참석하셨는데 제가 소개를 못했거나 소개하는 분들이 있으면 잠시 후 소개해드리겠고요. 평소에 우리 전라북도 교육에 대해서도 남다른 열정이 있으시고요. 저희 민주화 완상가의 사무소장을 맡고 계신 우리 이기동 전주시의원님 전달해 주셨습니다. 예, 그럼 우선 저희가 간단히 일부 식전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 행사는 토론 행사는 우리 저장을 맡으신 우성대 조옥정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넘기기 전에 제 소개가 빠졌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오늘 행사를 누가 왜 하는지 이야기해 주실 김윤덕 의원님 먼저 자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분들 회원들에게도 우리 좌장을 맡으신 조옥정 교수님 여러분들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를 하게 된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교과서 왜곡 이 사태가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그 중요성이라든가 또 그 실제 현실 많은 문제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이 교과서 문제로 국회에서 갈등도 많이 있고 싸우기도 많이 하는데 지역에 오면 항상 많으신 분들께서 왜 이렇게 싸우기만 하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과 다르게 이 교과서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심각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려야 될 것 같아요. 환기시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이제 역사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실제 이제 뭐 고등학교에서 채택하고 또 그런 데가 있었는데 저한테 굉장히 전화가 많이 왔어요. 자네가 교육부담당 배우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느냐, 뭔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 교과서 채택에 대한 권한은 교장과 학교 운영위원회 전적인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국회의원이 교학사 역사 교과서 문제가 있으니 채택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어떻게 교감청에서 권력에 대한 개입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요청하고 또 시민사회단체나 공무원이나 여러분들에서 노력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일부에서는 책임밖에 아니냐 이런 견해를 가지시는 분이 계시는 데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실제 역사 교과서 선택 과정에 대한 실제적인 진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유하고 환기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이유를 해서 뭔가 지역에서 역사 교과서 문제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 이런 걸 확인하는 행사라든가 연구 발표라든가 토론 이런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마디 하고 싶은 건 제가 이번에 교육부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의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무상급식 예산입니다. 무상급식 예산 이 과정을 처리하는데 너무나 세분화해서 문자가 안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거의 포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나마 이제 빈틈을 가지고 어쨌든 진일보한 어떤 예산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학생들이 요즘에 여름에 굉장히 덥습니다. 네, 학교에 내려가는 예산이 제한되기 때문에 현장의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전기를 잘 안 씁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여름에 침통교실이고 또 겨울에는 또 춥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서 노력을 하지만 이게 뜻대로 잘 안 되는 그리고 아이들 문제이기 때문에 또 학부모들의 이런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으면 사실 어떤 사각지대처럼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일단은 이 학생 전기료에 파격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주자는 입장이고 그래서 약 1,200억 정도 예산을 세워야 된다 해서 하여튼 마지막
학교당 1,000만 원 정도 내려가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단기적인 처방이거든요. 사실 예산 일단 줘서 해결하는 건데 장기적으로는 학교의 절전 시설이 돼서 뭔가 그 저렴한 전기 비용으로 학생들이 좀 더 풍부하게 좀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또 근본적으로는 지금 기업에서 쓰는 전기는 기업용 전기가 해가지고 쌉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어떤 전기료로 현실비로 하셔서 좀 다운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이제 막 그런 애들이 막 그 몇십 년씩 학교 안에 쳐놓고 에어컨 안 틀고 그러면 더워서 실제 학습 효과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학교 전기를 인하와 같은 활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강동으로 저희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호응력이 약하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분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 교과서 역사회복 이 토론회가 역사회복 문제에 대한 그 자체의 큰 의미와 또 다시 한번 환기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과서, 좋은 역사 교과서로 역사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요. 또 한 측면으로는 우리 학생들 좋은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좋은 조건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 또 함께 노력해보자는 것. 우리 민주당이 절대로 국회에서 쌈비나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요소에서 많은 갈등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런 노력하고 있다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일에 여러분들 함께 그 일을 노력하는 공부하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좋은 토론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사 진행 동안 또 여러 가지 예를 들으셨는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학교 운영위원장을 역임하셨죠. 시의원 활동하시는 오평근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수원님 전라북도 교육협의회 맞으신가요? 예, 대표하고 계신 이수 전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우리 옆자리에 임병호 전 시의원님도 참석해 주셨네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최정환 전 시의원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치를 하시는 분들,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앞으로 생활정치를 하는데 같이 하겠다는 의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함께하는 좋은 역할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동 교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조복동입니다. 오늘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를 이렇게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현덕 의원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좋은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김현덕 의원께서 인사말에 쓰셨던 것처럼 이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이해하고 지혜를 얻어서 이 미래를 보는 안목, 이걸 기는 게 바로 역사 교육이고요. 그 가장 지침이 되는 게 역사 교과서인데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서 이 지침의 근간과 그 내용에 대한 혼란이 좀 야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것인가를 우리 이 지역에서 좋은 해답을 찾는 좋은 그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준비된 내용은 여기 행사 식순에 보시는 것처럼 이 김육근 선생님께서 약 20분 정도로 발제를 해주시면 오늘 참가해 주신 7분의 그 패널들께서 각자 준비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한 10분 정도씩 토론을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여기 참석하신 분들에게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가 예정된 시간은 약 2시간 정도의 이와 같은 발제, 토론, 공동 논의를 해서 여기서 나온 가장 중요한 논의를 우리 참석하신 김 의원님께서 가장 중요한 정책 기반이라든지 아니면 법안 발의까지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의견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바로 발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신현고등학교 선생님
역사교육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신 김일근 선생님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역사교육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데 여기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검정교과서를 5번 쓴 적이 있습니다. 3번은 합격했고 2번은 떨어졌습니다. 국정교과서 스피드도 참가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이랑 국정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쪽 절차에 관한 상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 30일 날 교학사 교과서가 검정에 최종 합격하고 난 다음 진행된 여러 가지 일들은 제가 선생을 적지 않게 했는데, 선생을 하면서 그리고 여러 차례 교과서를 집필하면서 책으로 배웠고 몸으로 느껴왔던 그 많은 상식들이 뿌리에서부터 허물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아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쓰여지는 교과서인데,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대한민국의 법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국민들의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가치를 바탕으로 교과서를 써야 하는데, 제가 이 책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서 지금까지 제가 역사 선생을 3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30년 가까이 역사 선생을 하면서 몸으로 그리고 글로 배웠던 그런 가치들과 정면에서 충돌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조금 더 차례대로 아마 많은 분들이 주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점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교과서는 한 줄만, 단 하나의 사실만 틀려도 언론에서 보도할 만큼 교과서 차지하는 위치는 한국에서 여전히 있습니다. 바람직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 책은 심지어 한 페이지 7, 8개 정도의 오류가 발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수없이 많은 오류가 계속해서 발견됩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거쳐도 계속해서 오류가 발견되는데,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정말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아마 나랑 곳곳에서 작지 않게 계셨고, 그런 분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서 8월 30일 이후 교학사 교과서 논란이 시작되었는데, 사실 제가 아까 미리 이제 제 교과서 집필 경험을 미리 말씀드린 건 바로 이 지점 때문입니다. 교과서가 정상적이지 않으면 떨어집니다. 교과서 검정이라는 제도 자체는 떨어뜨림으로써 품질과 가치를 보장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교학사 교과서는 어떻게 됐길래 명백하게 헌법적 가치랑 위배되는 사실들이 수두룩하게 포함되어 있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오류가 있고, 명백히 검정 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표절하면 안 된다, 저자의 양력을 허위 기재하면 안 된다 등등, 전거가 불투명한 자료를 쓰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검정 기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검정 기준을 위반했던 것들이 한두 건이 아닌데 어떻게 이 교과서가 통과가 됐는지, 사실 맨 첫 지점 바로 이 검정 과정에서 검정 타락했으면 온 국민은 지난 8월 30일부터 시작해서 벌써 2월달인데 5, 6개월 이상 동안 터무니없는 논란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아마 저희 일상을 조금 더 누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이걸 한국사 교과서 논란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니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소동이 일어난 것이다. 지난번 제가 JTBC 토론 나갔을 때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으셨던 표현인데요. 소동이다 이건. 중립적 의미에서 논란이라는 의미를 말을 쓰기보다는 소동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취지로 이하 발제 내용을 쭉 정리를 했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20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일이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빠른 속도로 넘기면서 논점을 중심으로 좀 빨리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3페이지로 넘어가면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논란 혹은 소동의 근거, 과연 다른 교과서는 모두 바탕되었는가? 이 질문 먼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같습니다. 8월 30일 날 교과서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
한 사실, 그리고 교과서가 공개되고 난 다음에 교과서에 나타난 어떤 수많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난 다음에 야당을 비롯해서 곳곳에서 많은 시민들이, 학생과 교사들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사실 이 지점에서 저는 굉장히 교육부랑 정부에 대해서 안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오류가 있으면 오류가 있었다. 가치에 좀 어긋나는 지점이 있으면 있었다라고 지적하고 잘못이 있으면 고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다른 교과서는 더 심각한 사편향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야당이나 시민사회의 교학사 교과서 문제 지적에 대해서 다른 7종 교과서가 전부 싸잡아서 좌편향이니까 이 교과서들이 이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니까 이걸 고쳐야 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건 결과가 달라야겠지만 적어도 정부든 여당이든 마땅히 교학사 교과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도 지적을 하는 게 맞았겠죠. 근데 그거는 내내 시작하기에 끝내 인색했습니다. 그러면서 좌편향이다라고 그렇게 많이 주장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주장을 했으나 실제 좌편향됐다는 증거를 찾아내는 건 불가능했죠. 그렇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생각해보십시오. 이번 교과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교과서의 기준이라 할 교육과정을 만들었고 기준을 만들었고 검정 기준을 만들었고 박근혜 정부에서 검정을 실시했습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가 좌파 정권인가? 박근혜 정부가 좌파 정권인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이 교과서가 좌파 교과서가 될 수 있는지 사실 자체가 설득되지 않는 이야기였는데 근데 어쨌든 그걸 끝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고 찾았는데 정말 제대로 못 찾았죠. 그래서 몇 가지 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수정명령이라고 해서 내려보낸 게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얘기를 제가 4페이지라고 5페이지 쪽으로 써줬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북한은 찬양하고 대한민국은 깎아내렸다. 그렇게 주장하기를 그걸 뭔데? 북한을 찬양한 지점을 찾아봐라라고 말했습니다. 못 찾아냈습니다. 대한민국을 깎아내렸다. 안 썼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찾아봐. 못 찾아냈습니다. 그 이야기가 5페이지에 쭉 쓰여져 있습니다. 다소간 전문적인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어서 일일이 시작할 수는 없고요.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여러 차례 좌편향된 다른 7종 교과서가 더 문제다라고 지적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길을 쓰고 찾아냈으나 좌편향된 지점을 찾지 못했던 것에 비해서 교학사 교과서가 안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이나 정통성 이런 문제와 관련한 결정은 명백하고 두드러지게 확인됩니다. 사실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 혹은 친일을 미화할 해석의 여지가 있다 이런 정도였으면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분노하고 항의하고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부분에서 이를테면 다른 7종 교과서가 좌편향이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암시를 준다고 이런 정도 수준이었지만 이것은 명백하고 두드러지고 아주 거듭되는 친일 독재미화, 그 다음에 민족의 화해협력에 대한 어떤 저평가, 그리고 평행 이런 것들은 두드러졌다라고 생각합니다. 6페이지에 넘어가면 그런 얘기를 좀 자세히 써놓는데요. 6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 제가 국가 정체성이라는 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대한민국 정통성이라는 말도 정통성 있는 사람들은 그 민주적인 정당성을 갖고 있는 정권이라면 이런 말 쓸 필요 없습니다. 국민이 현실적으로 민주적으로 지지해서 그를 뽑았고 그가 하는 행동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면 국가 정체성이 대한민국 정통성이 이런 말 쓸 필요 없죠. 국민이 다 대통령을 존경하고 대통령이 하는 일을 함께 한다면 그게 보통 부족하면 이런 말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저는 이 말 자체를 잘 안 쓰는데 하도 쓰니까 그래서 저는 한번 써봤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 그런 말 많이 쓰는데 국가 정체성이라는 게 뭐냐? 주장하는 사람들 멋대로 막 주장합니다. 나랑 다르면 너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는 사람이야. 혹은 나랑 다르면 너 대한민국 정통성을 깎아내리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국가 정체성이라는 말을 굳이 쓰려면 제가 인용한 바로 그 부분 대한민국 헌법을 가지고 써야죠.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나? 헌법은 뭐 길게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헌법 정신을 갖는 것이 헌법 전문이겠죠. 헌법 전문은 국민의 헌법을 만든다. 그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따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국가는 위대한 독립 정신을 계승하고 혹은 임종 노통을 계승하는 그런 독립운동 선상에서 역사적 정통성을 갖는 정권이다. 갖는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민족의 화해협력, 통합통일이죠. 통일을 지향하고 민주개혁을 통해서 온 국민이 균등한 사회를 균등하게 살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 민주주의, 화해협력과 통일, 균등사회 실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위대한 독립정신의 연장선을 존재하는 이게 국가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친일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반공만 얘기하고 무조건적으로 반공만 얘기하고 화해협력을 위한 노력들을 깎아내리는 건 안 되는 거죠. 교학사 교과서 보면서 제일 황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해방 이후 분단 이후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할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남북 정상회담만 단어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측이 명색이 민주공화국의 공당이 혹은 민주공화국의 정부가 공당이 이라고 하면 마땅히 반대해야 비판할 것인데 그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기본적으로 어긋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쭉 써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제일 황당했던 것 중에 또 하나는 인권, 자유 이런 것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유, 인권 두 가지가 존중되는 사회를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과서 저자. 인권이라는 단어가 모두 34차례 나오는데 남한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를 설명한 곳에는 인권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인권이라는 단어는 북한을 설명하는 곳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바랄 수 있는가? 민주화 운동이라는 건 고유명사를 지칭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말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 정체성, 대한민국 정통성이라는 단어를 굳이 쓴다고 하면 그 말에 가장 어울리지 않은 교과서가 이 교과서였고 이 교과서는 그러기 때문에 국민적 상식과 정면에서 충돌하는 그런 교과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 말고 저는 그리고 많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격사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워낙에 많은 사실관계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이 틀린 책 가지고는 예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죠. 아마 많은 학부모님들께서도 그걸 내 자식에게 가르칠 수 없겠다라고 판단하셨던 큰 이유가 아마 그런 점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점이 가장 문제였고 그 다음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요. 교과서 논란 혹은 소동의 확산이 불가피하였을까라는 것과 관련해서 8월 30일 이전에 있었던 일과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 몇 가지 시점을 나눠서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검정 과정에 문제는 없었나? 그 다음 교육부가 교과서 8종을 동일하게 대접하는 방식은 뭐라는가? 이건 아마 아시겠지만 교학사 교과서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교육부에서 늘 대답하게 다른 교과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방식으로 대답을 했는데 그런 방식은 옳았는가에 관한 논증을 시작해 본 것입니다. 그 다음 수정 보완 권고, 수정 명령의 적합성, 재수정이라고 하는 사상 초기의 일은 과연 불가피했는가 이런 얘기들에 관해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정제도의 와해라고 제가 표현을 썼는데 말씀을 시작할 때 제가 검정에 떨어져 본 경험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검정이라고 하는 제도는 사실 굉장히 무서운 제도입니다. 출판사든 저자든 책 한 권 만드는데 이번 시즌에 만들 때는 한 5억 정도 책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출판사에 제가 알아보니까 한 5억 정도 책을 투입을 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교과서를 하나 만드는데 떨어지면 저자에게도 출판사에서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합격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제시한 모든 기준을 지키려고 정말 애를 많이 씁니다. 교육과정, 교육과정 해설, 지필 기준 이 세 가지가 내용과 관련해서 제시됩니다. 그 다음에 검정 기준이 따로 있고요. 검정 기준도 두 차원을 존재합니다. 이 모든 걸 다 통과해야 검정이 합격하는데 근데 보셨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보면
문제에 관해 그 과정에 관해서 교육부의 책임을 짚었습니다. 길이가 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11쪽으로 넘어가면 학교는 전쟁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말로 이 교학사 교과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 대한 정리를 잠깐 해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교학사 교과서가 전국 고등학교에서 배급된 뒤 11조 6번 보고 있습니다. 교학사 저자들 중심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교학사 저자 중 한 명인 권희영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좌파 진영이 장악한 역사교육 현장에서 보수 세력을 레지스탕스처럼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검증에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 이제 본토 진공대학들이 성공했으니까 앞으로 영도를 넓히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 이건 이분이 표현한 그대로입니다. 학교는 전쟁터가 아닙니다. 학교는 좌파세의 해경을 잡은 것도 아닙니다. 늘 교학사 문제를 바라볼 때 늘 나오는 프레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학계가 다 좌파다라고 말하는 대체 역사학계가 다 좌파라는 말이 다 성립이 안 되겠습니까? 또 하나는 학교 현장에 좌파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교사들이 다 좌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학사 교과서 발붙일 틈이 없다.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팩트를 제가 거기서 써봤습니다. 정교조가 다 좌파는 아니지만 6분의 1도 채 안 됩니다. 7분의 1 수준 내려나요? 전국 역사교사 모임 채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교토에 훨씬 더 많죠. 그런데도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학교 현장은 다 좌파니까 혹은 다른 실종 교과서 모두 다 좌파니까 그러니까 이 교과서를 봐달라 이렇게 하면서 친일 독재미와 그리고 화해협력과 통일과 노력들을 평화하는 이런 교과서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이 현재의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편수기능 강화와 국정선언 검토는 정당한가에 관한 12쪽 부분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얘기 시작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의 전제가 뭐냐면 7종 교과서가 좌파에 편향된 교과서이기 때문에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학사 교과서는 중도적이거나 다소 우파적이거나 자기들이 생각을 근데 이거는 중도적이나 우파적인 것이 아니라 들어서면 안 될 정도의 가치를 가진 거고 정말 불량품인 교과서였고 나머지 7종 교과서도 결코 좌편향된 교과서일 수 없다라고 뭔가 하면 사실은 이후 진행되는 논의는 모두 다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발하는 사실은 이게 중립적이고 이게 올바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도 어쨌든 현수기능 강화랑 국정 검토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첫째, 논의를 전개하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건 교육부로서도 국회로서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맨 첫 출발점이 뭐겠습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한 데서부터 출발해야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쪽 분야에 관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혜를 모아야겠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대뜸 이건 아니고 정부 여당의 강정 협의해서 이런 정책을 막 결정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편수기능 강화가 꼭 필요한가? 그 다음에 국정교과서제 도입이 꼭 필요한가? 라는 문제도 그 밑에 정리를 했는데 편수기구 강화 문제에 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 이야기를 내색하는데요. 사실은 한국사 교과서 논란 혹은 이 소동이 시작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시작됐던 원인을 그리고 이렇게 넓게 확산됐던 원인을 쭉 살펴보면 교육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셨으면 이런 일이 빚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분노했던 건 불량 교과서였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최소한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그걸 고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았을 텐데 계속해서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스스로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적어도 교과서만은 공익적인 기구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정권이 바뀌어도 교과서가 달라지지 않는 그런 역사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점에서 교육부 당국자들이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하 제가 몇 가지 대안을 선언해 있지만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검정 과정이 부실했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가장 핵심적인 건 눈치 보지 말고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고 학문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수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과서가 만들어진다면 적어도 한국 사회는 그 정도 수준에서 좌우의 차이를 이해하고 관용하고 그리고 협력하고 토론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성숙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되는데 순위의 책들이 나타나서 정말 밝은 이념을 들이대면서 다른 사람들을 좌파, 종국으로 구분짓고 공격하면서 부당한 이념 논쟁을 자꾸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가 엉망이 되어가고 결과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절차적 민주주의가 아래로부터 허물어지는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쯤에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시간을 너무 촉박하게 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도 공감하는 내용이 많이 있고요. 조금 정리를 하자면은 김 선생님께서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교학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적시해 주셨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을 걸러내는 장치인 검정제도에 문제가 있어서 결국 이게 통과됐고 그걸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교육부가 어찌 보면은 한 교과서 하나 살려주려고 별의별 편법을 다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현상을 초래한 것이 아니냐.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가장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핵심 결론 방향이 거의 그 지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 현장에 또는 각 그 관련된 분들의 입장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원익산 옹암고등학교 선생님을 해서 7분의 입장을 한 1인당 최대 10분 내에서 말씀을 듣고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또 연결시켰습니다. 바로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옹암고등학교 역사대사 박인사입니다. 김 선생님 발제문에서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정치의 문제, 그 논란들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일선 교사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다른 언론이나 여러 가지 주장들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거를 사실은 교사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될 게 교과부고 교육청이고 교육부장 선생님이시고 그런데 그런 오히려 김 선생님 발제하신 것처럼 교사를 더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은 김 선생님께서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다고 보고요. 지난 5개월 동안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학교 역사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주의 19조 있습니다. 그동안 현장의 역사 교사들은 사실은 부분의 역사 교사들은 교과서가 정해지면 그 교과서를 가지고 내가 수업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것이냐, 다양한 수업 자료를 모으고 다양한 수업 방법도 보완을 하고 그래서 잘 가르치는 쪽의 연구들을 사실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게 어떻게 선정이 되고 하는 부분들은 그동안 사실은 현장 교사들은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역사 교과서에 사실 이제 편찬 소위 그 전에는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 전에 이제 국사였죠. 아예 국정이었고 2000년대 실전교육과정 오면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근현대 사람 과목이 선택 과목으로 여러 종류의 책들이 나왔고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국가가 제시하는 교육과정, 편찬 지침 이런 것들 때문에 내용상에 있어서는 그 교과서들이 크게 차이들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거기에 들어있는 자료라든가 그다음에 편찬 방식이라든가 학생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내가 가르치는 학교 아이들 예를 들면 뭐 인문외고등학교하고 실업외고등학교하고는 또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가장 적합한 교과서를 선정을 해서 세계를 올리면 되게 학원이 자문이나 아니면 교장 선생님께서는 기본적으로 교사들의 전문적인 식견을 믿어주시고 혹시라도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그런 교육적인 우려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개입되지 않았는가를 사실은 점검해주고 또 그런 것들로부터 나아주는 역할을 교장선생님께서 최종 결정하는 단계에서 사실은 하는 그 과정들을 거쳐왔기 때문에 교과서를 선택하거나 이런 데에서는 그렇게 큰 사실은 교사들이 고민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번 교과서 교과서와 같은 이런 류의 교과서를 접해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논란들이 전개되면서 이번 학교 현장 혼란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역사교사들이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물론 언론에서 정치적인 주장들이니까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전체 역사교사들이 마치 문제가 있는 교사들인 것처럼 하는 주장 그리고 국가가 사실은 검정하고 그 전에 국정 한국사 교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인정 교과서, 국정 교과서의 내용의 차이가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치 국정 교과서였던 한국사마저도 사실 문제가 많은 것처럼 외도되는 그런 상황들이 교사들에게 굉장히 아픈 상처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 세 번째인데요. 그동안 우리 국사 교과서하고 그다음에 국사를 교육하는 기본적인 프레임이 사실은 근현대국만 말씀드린다면 근대는 창조적인 근대 국가를 수립하려다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많은 우리 선조들이 노력을 했고 또 일제강점기로부터 독립을 한 뒤에 우리가 좋은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남북이 분단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6.25 전쟁으로 인해서 남아있는 것마저도 더군다나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도 그 이후에 경제적으로 성장을 해왔고 또 중간중간에 독재의 시기가 있었지만 국민들이 다 그 독재를 극복하고 지금처럼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알려드리게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여름날 때가 그때가 되게 6.25 전쟁 끝난 19주쯤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랐던 너희 할아버지가 지금처럼 일어나는 거다. 아버지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거를 자학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사실은 소름돋기도 하고 그럼 뭘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건지 아이들이 어떻게 정말 자랑스러운 역사를 더 가르칠 수 있는지 사실 좀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정리를 했고요. 아까 홍준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셨는데 교과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교과서에서 편수하고 특별해서 이런 쪽에서 연구들을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현장 교사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교과서가 좋은 시기이긴 하지만 좋아졌다고 평가를 합니다. 저도 4차, 5차부터 제가 이제 수업 교사를 했는데요. 5차, 6차, 7차 거쳐오면서 교과서의 내용도 사실은 보다 풍부해졌고 서술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조금씩 사실은 변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보면서 교학사 교과서는 뭐
전체 그 8개 중에서 2개 정도가 거의 3개 정도 교과서 채택률을 보이고요. 5개 정도가 1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3%, 5% 채택되는 학교 교과서들도 있어요. 이 얘기는 검정에 통과한 교과서들이 아주 작은 차이이긴 하지만 선생님들의 그런 판단과 시간에 의해서 걸러지고 또 실제 학교 현장에 쓰이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번에 3~4% 채택률을 보인 교과서는 이제 다음에는 더 높은 채택률을 보이기 위해서 더 많은 개선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희가 시장에 열리고 그게 꼭 100% 좋은 거는 아니겠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이나마 우리 교과서가 더군다나 교과서를 배우는 학생들과 또 그걸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쓰려고 하는 노력들이 조금씩 이루어져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방향은 앞으로 오히려 더 확대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과부의 방식이나 이런 주장들은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편수기능 강화 발표에 대하여 간단하게 좀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용에는 적지 않았는데요. 교과서 관련된 논란을 보면서 그래도 교과서 선정 절차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전문적인 식견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요소들을 막아주는 정치로서의 합리와 교장선생님의 선택권이 있는데 우리 지역 학교에서도 뭐 그런 게 보이죠. 언론에서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한 학교에 대한 입장을 듣는데 교사도 아니고 학교장도 아니고 사립학교 이사장 소리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던 교과부나 교육청의 어떤 지침에도 교과서 선정 관련해서 사립학교 이사장 이야기가 없습니다. 심지어 교사들은 다른 외학 출판사라든가 서점이나 아니면 관련된 교과는 아예 접촉도 하지 못하도록 지침이 꽤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언론에서도 규정을 지적하는 언론을 제가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교과서가 선정 과정이나 절차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된다면 어차피 해당 학교별로 상황들이 조금씩 다른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수업하는 교사들의 기본적인 정신적 식견들을 보장을 해주고 그게 부족하다면 그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연수라든가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교과부나 교육청에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절차를 좀 지켜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특별히 고맙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학교 현장에서의 그 혼란, 특히 그 교사가 보호해야 될 그 상황에 대해서 이 교육부의 어떤 보호기능이랄까 아니면 그 여러 기능에 작동이 안 된다는 아쉬움과 함께 가장 중요한 이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의 어떤 절차적인 문제에서 뭔가 정상적이지 못했던 문제가 이번에 논란이 된 게 아닌가라는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 지적을 주셔서 일단 논의를 조금 더 다시 연결을 부탁드리고요. 이 발표는 준비된 순서대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옆자리에 앉아 계신 임승권 중앙교육포럼 상임 대표님께 바로 또 발표를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교과서의 왜곡 작년에 하나의 끝에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작년에 다들 아시겠지만 대자보사가 안녕되었습니까? 그다음에 역사교과서 왜곡이 2013년 하나의 마지막 하루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시면서 한국사 교육에 대한 강화를 말씀하셨는데 한국사 근대화 강화에 대한 부분을 지침을 내렸는데 지나고 보면
어떤 게 강한지 어떤 게 외국인한 분이 제 관념상 좀 헷갈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화를 하라고 했더니 되돌아보니까 외국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떤 문제에서 시작이 됐을까라는 부분을 고민하게 되었고요. 저는 시민단체 대표가 나왔으니 그런 관점에서 한번 선생님들이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관점하고 시민단체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논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싶어서 저는 시민단체 대표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역사는 우리가 조금 역사적 수치스러운 거든 좋은 거든 아이들한테 그대로 정확하게 사실을 입각해서 교과서에 검증된 사실을 실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번 교과서는 그렇지 않은 개인적인 사관을 갖고 실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 교학사 교과서를 지정하기 위한 논쟁에서 또 출발했다는 강력한 주장들이 뒤되는 바도 여기에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교과서의 논쟁은 다른 문제에서 출발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아이들에게 접근하고 교육시키고 이런 경쟁보다는 왜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 대한 부분들을 이 시점에서 이렇게 나왔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좀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5가지로 논쟁을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이렇게 논쟁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 전문가에 대한 논의가 원활해진 부분, 이 검증된 부분만 갖고 교과서에 실현하는 데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부분들의 하나를 제기하고요. 두 번째는 교과서 편찬위원회에 대한 공개를 검정단의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보면 사실 이게 참고 숨기려고 하다 보면 이게 사람들이 의욕을 갖고 진실 왜곡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검정 교과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거기에 참여했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뭐가 있으니 발표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 시선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역사 교과서 교과서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라고 해놓고 또 이렇게 보면 선생님들에 대한 부분들은 정규직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서 2013년도까지 자리에 보면 정규직 선생님이 9.3%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강화하기보다는 감소의 원인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김옥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교는 교장 선생님, 그다음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그 절차를 통해서 교과 도서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해야 이 교과가 선정됩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 학교에 운영되고 있는 교과 도서 선정위원회는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별도의 운영체를 운영을 해서 이 기능을 강화해서 별도의 합의체를 이끌 수 있는 그 단체로 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역사교과 나오는 부분들의 일반을 가정을 보면 거의 사립학교에서 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개혁이 밑바탕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죠. 사립학교에서는 교육은 교사한테 맡기고 사립은 행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리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결국 사립학교 들어가면 이사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의 지금 교육까지 다 관여하고 하다 보니 사립학교나 이런 분들이 교사 학교에 대한 선생님들이 쓸 자리가 없습니다. 계약기간을 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 역사 교과서의 논란을 이렇게 보면 그냥 여기서부터 저희가 잘못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통일이 되고 나서 이후에 역사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부분을 청산을 저희가 하지 못해서 그 잔재 세력들이 지금 남아있는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불려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역사 교과에 대한 이 부분들까지 이어져서 역사의 왜곡이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정산되고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 김승곤 그 상임대표께서는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그 핵심적인 것은 결국은 그 학교 현장에서의 어떤 그 교사의 자율성 내지는 역사 교사의 역할 증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걸 핵심을 하시면서 앞에 모두의 그 일본 아베 노부유키가 식민주의로 조선에 분열을 심어놨으니 너희들은 계속 그럴 거라는 상당히 시사적이면서도 의미심장한 발언을 우리에게 어떤 교훈적 표현으로 써주셨는데 이건 우리가 계속 담아둬야 될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맥락에서의 어떤 그 학교 역사 교사 역할의 어떤 강조, 어떤 강화를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토론으로는 조금 늦게 도착하셨습니다. 박한영 민족문제로서 기획실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인사를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수 맞으시죠. 예전에 그 대학생들이 오션을 하는데 좀 수원에서 좀 불렀었으니 약속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대학생들의 경우에 재작년까지는 거의 대학생들이 부른 적이 없어요. 민족적으로서 저희들은. 작년부터 뭐냐면 역사 강좌를 좀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과서 문제하고 유학 문제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시간이 거의 늦어졌습니다. 사실 좀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건 사실은 아무리 해도 권력의 여지예요. 이게 전제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말을 안 할 뿐이지만 정치 프로젝트, 교육 프로젝트가 아니냐는 전제. 다만 우리는 그런데도 그것을 알면서도 이제 일반 시민을 호소할 때 교학자 교수의 이기적인 어떻게 교과서를 쓸 수도 있겠냐고 이제 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오늘 이 부분에서는 저는 이번에 교학서 교과서는 저도 역사를 대학에서 강의했었고 공부를 한 30년 동안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역사 풀렸다고 저는 봅니다. 내용의 강도가 풀렸다가 아닌 무슨 대한민국을 조정하고 일제의 신지식을 정량하고 일본에서 의 전국 이 지역에 대해서 김정부가 일제에 의해서 굉장히 행복해졌다고 쓰고 있는 게 정상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가르친 거는 정상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접근을 해야 돼요. 이 굉장히 뭐냐면 이 근린적과 써라고 하는 저는 정상적인 돈이 통과가 될 수 없는 교과서입니다. 2000문제 이상 틀렸다는 것은 사격줄에서 저는 기준할 때 2013년 8월 31일자를 기준으로 했다고 봅니다. 왜냐 그때 금융 통과가 끝난 거예요. 학기 통치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위에 붙임을 놓고 이야기하면 본질이 안 보인다고 봅니다. 애초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해서 통과시키는 거가 본질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결국 다 뒤져보면 20개 가까이 됩니다. 사선 우리가 포함하게 되면. 중요한 우리가 1000개 이상 됩니다. 좀 교사들이 가르칠 자신이 없죠. 아무리 시험이 끝나면서. 그러니까 한 페이지 두세 개씩 나오는 것들. 이런 교과서가 우리 상식을 해요. 통과될 수 없는 게 통과됐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원래 검정 취소를 하거나 이것을 통과시켰던 교육 국사편찬위원회 관계자들을 교육부장이 심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히 부정입학시킨 거예요. 근데 그 이해해 주시는 거죠. 부정입학을 시켜놓고 나서 답안지가 틀린다고 계속 지금까지 답안지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다 맞출 때까지. 저는 이 놀라운 해석의 문제의 본질이지 여기에 무슨 색깔론이니 무슨 수많은 얘기 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좀 물어봐야 됩니다. 왜 대한민국에 지금 자국사를 그랬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한국에서 이런 거 저는 수고하고 봅니다. 이 교과서 수고해 왔어요. 특정 정답에 왔습니다. 제가 명백한 소설하면 제가 답변할 줄거에 다 돼 있어요. 특정 정답의 내용을 왜 한국에서 수많은 정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유독
역사에 갑자기 관심을 가지는 게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역사를 들어주겠는데 안 하듯이 한단 말이지. 두 번째로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과서인데도 왜 한사표를 통과시켰을까? 이게 통과됐을 때 역사학자나 시민단체나 교육 전문가들 문제 얘기하니까 갑자기 김우성으로 나와가지고 국민의 출판사를 얘기했어, 교과서를. 마치 일본의 후수자 교과서를 일본 교육들이 국민의 출판사랑 똑같이 나오면서 그래서 역사 강좌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역사하는 이유는 뭘까? 저희 그 문제는 도대체 이 교과서를 뜯어 고쳐가지고 나한테 시장에다 자기네들 그림 맡겠다고 했어요. 이분들이 내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고 시장 경쟁이다. 시장에서 그림 받았어요. 명백하게. 20학기만 채택했다가 1910학기 정도는 채택을 안 하는 거죠. 시장에서 그림 받는다. 그림 받았는데 20학기 결국 여론의 문제제기에 절차상의 하자 때문에 다시 체결을 하니까 갑자기 이러한 문제제기했던 시민단체나 이 교사들을 외압으로 규정합니다. 시민단체의 외압. 저는 외압이라는 말이 그렇게 사람들이 처음 들어봤어요. 외압은 권력에 의해서 강제성이 그것을 이해하지 않는데 실제로 권력에 말씀할 수 있어야 외압이라고 합니다. 학부모가 무슨 큰 외압을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 시장에서 버림받기 이거였잖아요. 시장에서 버림받기 그 다음에 좀 긍정적으로 해주겠다고 했죠. 긍정적으로 해주겠다고 뭐랄까? 교육부 편수 고발하겠다. 아니면 국정교사 하겠다. 협박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진짜 본래 사업이고 문제라고 봅니다. 예. 다시 말하면 이들은 검정제도를 타고 자기들 입장을 증명하고 싶은데 그것이 아니었을 때 공군적으로 직접 나가겠다는 게 이제 2단계 국민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렇게 싸우자고 봅니다. 예. 왜? 이건 학술이 없어요. 제가 몇 번 통화 나가봤지만 그쪽에서는 대한민국의 한국의 역사를 믿을 수 없다고 분명히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외국 장관부터. 전 교육자가 이용과 정부에도 한국의 역사학에는 자기가 지나치게 민족주의에서 객관성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특히 근현대사 역사학자들 대부분이 장애가 됐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정부가 이 도와서 쓴 사람들이. 따라서 뭐냐? 앞으로 도와서 역사학자에서 막 안 된다 얘기했다고 제가 직접 통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뭐죠? 역사학자가 필요 없다는 정도로 하면 이 정도면 부족합니다. 역사학자가 필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고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계속 쪽에서는. 이것이 전진다 하는 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그래서 이게 한마디 이야기가 뭐냐면 이 내용들은 끔찍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 제가 수세력과 보수세력과 유라이팅 후배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교과서는 바로 이 세 세력의 기합입니다. 예. 잘 아시죠? 한국에서는 옛날에는 보수 양당 체제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최근에 지구단위 세력의 보수 지구 이렇게 있다고 하지만 크게 보면 보수 양당 체제가 90년대까지 왔습니다. 근데 잘 아시죠? 한국의 보수 양당 체제에서 한쪽은 보수고 한쪽 수구였죠. 예를 들자면 자유당은 수구고 그 다음에 민주당은 보수 정당이 있어요.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되었어요. 근데 그들의 공동된 틀이가 뭐냐면 사실 그 시대에 YSDJ 시기로 넘어오기 이전까지는 민주당이나 자유당, 민주당이 전부가 한민당입니다. 신으로부터 사용치 못했어요. 지금 한국의 보수나 수구가 그래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다 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두 번째로 방공이 중심되어 있었죠. 분단부수다 보니까. 그래서 보수 수가 갈라진 게 있죠. 자유당은 뭐냐? 독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 부정한 시대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세력은 뭐냐? 미국식 외민주주의가 정착돼야 된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이쪽에서 보수와 수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박정희 정부에 들어서서 어떻게 됩니까? 월급에 되는 사람이 만주국 군인 출신들입니다. 이 사람은 파시스트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 제국의 파시스트 군인 출신들이고 만주국의 정치군인들입니다. 관동을 산에서 운영받았다. 이 사람들이 추가된 거예요. 수구에. 그 다음에 80년대 누가 추가된 거예요. 여기에 정치민이 5.16 때 육사신도들을 끌어내서 지지시를 했던 전두환 대위가 이제는 수사에서 크레딧에서 들어왔습니다. 지금 한국의 수구는 이게 가서 자연적 근거한 세력들입니다. 이 부분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세력들이 오랫동안 기득권을 위할 때 그동안 교과서는 6차 교과서까지는 그러한 입장이 반영되어 있었어요. 6차 교과서까지. 7차 교과서는 좀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민주주의랑 개념이 좀 들어오고. 근데 그래서 이들이 뭐냐면 그래서 가져간 것은 일제시대 역사를 감춰놨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고 그 다음에 해방의 역사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수호했다가 국교로부터 나가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너너 경제성장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90년대 저기 21세기 되면서 IMF 막 나와서부터 더 이상 안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안보는 정치가 아니고 체제 아닙니다. 안보 체제지 않습니다. 방금 국시였고 이걸로 기득권을 유지하기 무리하게 된 거예요. 왜? 더 이상 아이들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까지 여기는데 제 자식 세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기득권이 흔들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제가 이 배경을 말씀드리면서 이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와서 이제 버리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역사에 집착하고 그래서 반드시 제 국정 아니면 그래서 간다고 저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게 유교로서는 본 거예요. 지금까지 남북한에서 원활함으로서 이적대적 관계로서 냉전으로서 유지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유교 시대에 보죠. 남북 어깨도 공동해 버린 거예요. 뭐죠? 한국판 모미와 주례식 탄생해 버린 거예요. 이게 유교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6.25 전쟁부터 증오로서 이겨왔던 시대가 저까지 왔는데 손주 시대 가서 무너지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런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 풍설문대 해바라기 남을 50%도 보냈단 말이죠. 이 한국의 정통적인 유교 시험시대가 수시를 충격받은 거예요. 풍설다 빼라 보내자고 50% 보내다니 이런 아이들이 만드는 겁니다. 이게 죽음이 누구예요? DJ하고 농민이라서 이러고 있으면서 그게 종국의 최고 치료자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 누가 신뢰시키는 건 정부자로 얘기한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준 미세의 사건, 그 다음에 미국 소국이 FTA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본질은 광우병 소국인데 그 당시 이명박 수도 그랬습니다. 반미호도 유신했죠. 아이들에게 광우병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부분을 썼다는 우리 미국 소국이 시도에 한 말을 나는 미국의 시도로 정해버리는 게 있습니다. 이승우 어린이는 공산당 시도를 했는데 이 아이들이 뭐죠? 미국 시도를 가졌다. 종국이 뭐죠? 반미가 잘못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한 2분 정도만. 예. 왜냐면 제가 답답해서 이 부분은 한번 봐서 안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냐면 마지막에 본질적이죠. 마지막에 뭐냐면 저 사람들 민족연구소 시민의 사진을 만들었어요. 거기 조중동 설립자 내지 오너들이 전부 다 민족원론이 얘기해 좀 친일했지 않습니까? 즉 민족의 지도자, 민족 정론지라고 얘기해 일제시대의 신인이 다 들어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과거사 이론을 만드시면서 6.25 전쟁 전후 한국 전쟁 전후의 민간에 확산되어 있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국교로부터 지켰다고 얘기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주도 4.3이 나오고 수많은 민간의 확산이 나오고 그런 일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것들이 뭐냐 사실은 파채 그것은 힘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런 명예회복에서 국가가 해줘야 될 조치는 기업의 공공화를 시키기 위해서 교과서 실어야 된다. 4.3에서 동맹 사람이 많았다라든지 이게 실어야 된단 말이죠. 이 얘기는 국민면에서 이명박 수가 우리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죠? 자기의 그동안 받은 역사적 정통성이 이제는 일제시대에서도 흔들리고 해방의 공간에서도 또 안보라는 얘기에서도 굉장히 학성적으로 불러지면서 다 흔들리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뉴라이트 세력이 들어와서 뉴라이트 세력은 독자하고 관계없습니다. 아메리카 이용기들은 전남도 축제가 관계없어요. 이들이 과민정부에서 세력들이 오늘 이쪽에서 당신들이 지난 대한민국의 주인공들이라고 해서 뉴라이트 대한민국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쓴 것들을 보고서 비로소 한편 정부의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성하면 되겠고 그래서 2008년도 뉴라이트 대한민국을 틀로 잡아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그걸 썼던 이용신 경제학자예요. 그 경제학자가 우리가 교과서 취급에 참여를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 인대 사학을 만들어서 역사학자인 권위혁, 이면희 이런 사람들을 간판을 내서 이 교과서를 고등학교에서 만들어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도 한마디 얘기하면 이 부분에 제 자료에서 2011년도부터 그 연구가 있어요. 그리고 200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교과서 작업이. 참고해 보시면 2008년도 뉴라이트 대학교에서 나왔을 때 그 당시 박근혜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존에 우리나라 교과서가 자기가 대해서 걱정이 많은데 이제 뉴라이트 대학 교과서 나와서 참 안심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입니다. 정치적 대답이 이건 교과서예요. 그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죄송합니다. 이 마지막 프로젝트 있으면요 5년이 대통령 선거 준비한 프로젝트란 말이죠. 늘 이제 자기 수고실들, 정치실들이 지지기만 있기 때문에 어떻게 유권자를 창조적으로 확보할 것인가. 즉 자기의 역사적 정보성 교과서를 통해서 확보하고 그래서 공교의 위치에서 뿌려서 그 제비서 5년이 대통령 선거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교육 프로젝트라고 가장 어려운 정치적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시장부는 이 현상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다. 예, 죄송합니다. 넘기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근현대사 전공이기 때문에 특히나 아주 유목유연하게 한국 근현대 정권 정치 세력의 변동과 연동된 이 교과서의 내용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교과서 파동은 권력 의지 말 그대로 자신들의 목적성에 맞는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한 또 다른 어떤 권력 협동의 그 결과가 아니냐는 아주 중요하고도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기본 논의까지 포함해서 계속 이어서 박 기자 선생님께서 학부모 입장에서 과연 이 교과서 문제 보시는 입장이 또 남달랐을 텐데 어떻게 보셨고 어떤 대안이랄까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0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정확한 한국사를 국가로부터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의를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역사교과서 문제점은 학교 현장 선생님들이나 또는 발제를 해주신 김일국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기 때문에 전라북도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장의 생각을 드리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역사는 표면적으로 왕실과 지배 집단이 주체적으로 이끌어온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역사를 기본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우리 백성들의 삶인 국민이 있었기에 존재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소중한 저력은 국민이라고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래의 꿈나무인 아이들이 올바른 교육, 역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교육은 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가는데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교육의 장인 것입니다.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자아 정체감과 함께 건강한 나를 찾아가는 학습이 곧 나의 뿌리 자상의 어려서부터 자신감이 생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모도 자식에게는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라고 가르칩니다.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이 악을 선으로 가르치는 교대로 수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사는 그 누구도 훼손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역사교과서 문제의 그 혼란 속에서 참 많이 답답했습니다. 무언가 전라북도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장으로서 해야 할 말들이 너무 많았었는데 이러한 장소에서 문재인 장소에서 말할 수 있게 됨을 정말 이 답답함을 토론하는 데에서 좀 더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 교학사 공포의 전쟁터에서 꽃다운 청춘을 짓밟히고 생각한 여성들이 한반도 고초를 겪은 그분들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케인 출판사는 대한의 그 아리따운 딸들이 일본군을 따라다녔다는 식의 표현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날마다게 치면서 교과서 내용관이 포함시켜 만들어내는 그 사람들 다를 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역사 내용을 바르게 정리하지 못한 출판사는 역사를 만들어낼 능력이 전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인간은 잘못을 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점은 깨끗하게 인정하고 올바르게 수정 보완해서 있는 사실을 지키라면 우리 국민 모두는 박수와 함께 화합의 장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혼란 속에서도 희망이 보입니다.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을 겪으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 한국 교과서 현재와 미래를 깊이 고민하고 연구해 주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국민들의 응원 목소리, 대안을 마련하고 고민해 주시는 김인덕 국회의원님, 발제를 해주신 우리 서울 신영구 김일권 선생님,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침묵하고 있지 말고
한국사 교과서의 전문성, 공정성, 보편성을 보호하고 지평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사 교과서는 미래 지향적이고 한국사 교육에 필요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교과서 검정인 참여는 정부에서만 독선적으로 하지 말고 여야, 다양한 학자,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권력에 흔들리지 말고 교육이란 고유 권한으로 역사 내용을 검증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논란으로 정부와 교육부가 최선을 다하여 참 역사 교과서가 탄생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기적인 모순덩어리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는 능력입니다. 국가가 가장 크게 보유해야 할 재산인 것입니다. 과거 역사가 있기에 오늘의 역사가 존재하며 또한 미래도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전라북도에는 모든 학교에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역사 왜곡 출판사 교과서를 전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탁월한 선택을 해주신 학교 선생님들, 학교 운영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를 짊어질 미래의 희망이자 공장인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정확한 한국사를 국가로부터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참된 교육의 권리를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학부모로서 느꼈던 울분, 분노랄까요? 아픔을 격정적으로 표현을 잘 해주셨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라인이에 결국은 가장 훌륭한 교과서를 가장 제대로 된 제도, 특히 이제 검정 과정에서 정부만이 독점하지 말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논란 속에서 우리 햇된 여학생이 참가하는 걸 보이는데요. 우리 학생은 현장에서 또 어떤 혼란 내지는 고민을 했는지 솔직하게 진솔하게 좀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여망은 전주 솔레고등학교 학생 발표 토론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전주 솔레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엄하은이라고 합니다. 교학사 문제는 저희 학교에서도 화제가 되었던 일입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피해자가 자신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교학사와 관련된 뉴스를 보고 제가 1학년 때 배웠던 역사 교과서를 다시 한번 들춰올 정도로 제가 배웠던 역사가 과연 왜곡된 것들은 아니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교학사 역사 교과서를 잠시 살펴보면 우리에게 많은 상처로 나왔던 일제강점기를 사회적 능력이 두텁게 축적되었던 시기를 평가하고 그리고 명성황후를 청나라에 의지했던 수구적인 인물이자 지독한 이기주의자라고 표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삼사건이 일제강점기를 이런 식으로 과대평가하고 명성황후라는 우리나라를 위해 열심히 싸우시다가 잔인하게 살인되셨던 분을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친일적인 성향을 보이는 출판사에서 나오는 역사 교과서는 절대 우리나라 학생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소재입니다. 언젠가는 역사 기록으로 남게 될 교학사의 역사 교과서 그 미래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곧 있으면 과거를 살았던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후손들, 죽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기 위해 후손들에게 존재하는 것은 바로 책, 서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책들이 올바르지 못한 역사를 담고 있다면 저희 후손들은 올바르지 못한 역사 속에서 미래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 책 속의 내용은 옳지 못하다, 왜곡되었다 라고 주장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바른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은 죽게 되고 올바르지 못한 책을 통해 배운 학생들이 성장하여 지식인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올바르지 못한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잘못된 지식이 배물림 되어서 올바르지 못한 역사 왜곡이 포장된 진실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재입니다. 교학사 역사교과서 집필과 출판에 적극 참여한 대한민국의 교육인들입니다. 이번에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집필에 주된 인물이셨던 권희영 씨는 한국사학 교수로 교육인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의 대부분은 교육인들에 의해서 집필되고는 합니다. 권현식뿐만 아니라 한때 교육부에서 대한민국의 교육을 위해 힘쓰셨던 고위급 지식인들의 상당수가 교학사의 수익을 위한 단체인 문후회에서 활동 중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평가적인 시각으로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왜곡된 교과서를 보고도 출판을 허락해 주었던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전에 한국사 수업 시간에 저희 반 친구들은 교과서에 들어있는 담담하지만 가슴 아픈 한국사를 보며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선수투성이 과거를 되풀이하지 말아야겠다 다짐하곤 했습니다. 과거를 알고 현재를 배워서 미래를 꿈꾸는 저희들에게는 한국사 수업 하나하나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옹고지시라는 말처럼 과거를 배워 현재를 새로운 것을 배우자라는 말처럼 저희들은 그런 다짐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에게는 점점 배우고 싶은 과거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학생들을 위해서 교과서를 출판하시는 몇몇 지식인들과 교육인들이 올바르지 못한 정보를 전하고 왜곡된 교과서를 계속적으로 집필한다면 저희 학생들은 이제 더 이상 누구의 가르침도 믿을 수 없게 되고 결국엔 대한민국의 미래에는 올바르지 못한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물이 오염되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오염된 물을 다시 맑게 바꾸는 데는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이 여태까지 지켜왔던 역사가 더 이상 오염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소주제입니다. 불분명한 출처, 그 정체입니다. 교학사 교과서의 뒤편을 보면 몇몇 불분명한 출처가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네이버 블로그, 개인 블로그, 그리고 사이버드, 디스인사이드 등이 있습니다. 물론 정보시대 모두가 인터넷을 이용해 정보를 얻는다고는 큰 의미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교과서를 집필하는 사람들이 이런 정확하지도 밝혀지지 않는 개인 블로그에서 정보를 따오고 그리고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트에서 정보를 발췌하는 것 자체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올바른 역사 교과서가 탄생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 또한 의심스럽습니다. 지난 1월 7일 전주 성남고등학교에서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초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이 공부하고 있는 장에서 그런 왜곡된 교과서로 공부를 할 뻔했다는 것 사실에 안타깝기도 했고 같은 학생으로서 그들이 담담히 싸우는 모습에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학생회에 존재한다는 교육 출판사가 한국사를 왜곡했다는 용서받지 못할 실수를 저지른 것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을 무시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 어린 학생들이지만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학생들입니다. 삼국사회와 삼국여산 등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서적입니다. 50년, 100년이 흐르고 나서 우리 후손들이 이 교과서의 교과서를 중요한 서적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교과서가 옳지 못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면 저희 후손들은 그것이 사실인 듯 마냥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근데 잘못된 역사 정보를 살아가고 있는 미래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학생들은 곧 있으면 성인이 되고 이 나라를 이끌 지식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까 김육훈 토론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는 전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사는 저희들은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저희에게 바람이 하나 있다면 현재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는 역사학자들이 저희에게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논리 정연하게 따끔한 말씀이네요. 학생들은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 제대로 된 잘못된 지식이 자기에게 제대로 된 지식이 와서 잘못된 지식이 피해를 주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마지막 말이 무서우네요. 역사학자님들, 학자님들 왜 이런 추태를 부리냐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잘 생기고요. 자, 이제 이런 논의를 현장이라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종합하면서 바람직한 해결 방안과 대국민이라는 오경택 성승예고 소실인의 마지막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승여고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오경택이라고 합니다. 토론
얘기할 거리가 좀 적어지는 그런 어떤 부분인데 오늘도 많이 나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좋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얘기되지 않았던 것 그리고 또 사실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좀 자불안석이라고까지는 뭐 아니겠지만 조금 부담을 느끼는 그런 어떤 경험이 있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몇 가지를 좀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데라는 것은 사실 전주 안에 살다 보면 잘 못 느끼는데요.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전주를 떠나서 다른 데 이렇게 나가보면 전주가 참 살기 좋은 곳이고 또 전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참 느끼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거에 연관해서 그 작년 5개월 동안 그 역사 교과서 검정에 좀 참여를 좀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좀 역사 교과서를 좀 하고 싶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찌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역사 부도에 좀 참가를 하라고 해서 좀 상심의 마음을 가지고 좀 참가를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전화위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만 그런 검정 과정에 참여했던 어떤 그 구성원의 하나로서 그 과정에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의 어떤 대안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앞서 잠깐 전주가 좋다고 그랬는데 사실 어제 같이 이렇게 검정에 참여했던 그 위원 하나가 부산 분인데 그 잘못 보겠지만 검정위원들은 지역 안배는 분명히 하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서울, 그다음에 경기, 그다음에 전라도, 그다음에 경상도 이런 식으로 아마 다른 부분도 안배를 한 걸 같습니다. 옆에 이렇게 역사나 한국사나 또는 세계사나 대부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계신 분에게 제가 부성고등학교 상황을 좀 물어봤는데 그분이 저희 왜 그런 걸 물어보냐고 해서 이러이러한 토론에 좀 참가하게 된다 그랬더니 굉장히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느꼈냐면 부산의 지역 정사하고 전주의 지역 정사는 분명히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또 한 번 제가 좀 좋은 공간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현재 검정제도에 관해서는 뭐 사실 김일분대이나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적을 더 이렇게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일단 한국사 교과서 9종이고 최종 통과적이 8종인데 실질적으로 그 검정에 참여해서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오류를 집어내는 역할을 하는 분들은 검정위원이라기보다는 연구위원인데요. 그 9종의 교과서를 그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사했던 연구위원들의 그 인원이 딱 8분입니다. 그러니까 5개월 동안 뭐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합숙을 통해서 이렇게 심사하는 기간은 불과 한 달도 채 안 되는데 그 기간 동안 그 8번 내지 9번에 해당하는 교과서의 오류들을 일일이 다 짚어낸다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뭐 무리이거나 아니면 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어떤 논란을 통해서 검정제도가 현실적으로 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검정위원들이 참여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공론회장을 통해서 예컨대 역사학회 단체에서 뭐 추천을 하거나 기타 여러 기관에 추천을 해서 하여튼 좀 제대로 된 어떤 사람들이 검정에 참여할 수 있고 또 많은 어떤 그 연구위원들이 이렇게 검정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게 작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진행된다면 뭐 교육부나 또는 지금 현재 세대장에서 얘기하는 어떤 검정을 국정으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분명히 이 검정제도가 가진 장점과 그런 설득력을 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게 그 사실은 그때 토론문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놨지만 이 대목에서 그 부성고등학교만 단독으로 채택했다라고 하지만 그 일본의 경우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 처음에는 채택률이 1%도 되지 않았지만 이제 뭐 거의 시간이 가서 우려할 만한 그런 수준으로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수시자의 교과서가 채택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그 이런 어떤 토론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좀 이런 어떤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단지 오늘 또는 이 시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관심과 또 격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그런 것들이 아마도 이 현장에서 역사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굉장히 든든한 어떤 그 후원이나 좀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좀 그 작은 거 3가지만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도 사회학교에 재직하고 있지만 역시 뭐 좀 행복한 공간에서 있다 보니까 전적으로 그 교과서 검정이나 또는 교과서 선택에 있어서 역사기사의 자율성을 좀 충분히 그 학교 운영위원회나 또는 교장 선생님이 좀 보장을 해주시는데 그렇지만 역으로 이와 같은 논쟁에서 맨 처음 그 교과서 문제를 채택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한 그 학교가 수원의 동호여고인데요. 그 학교에 계신 분이 또 마침 대학 선배여서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거의 한 일주일 정도를 이렇게 잠을 못 자고 굉장히 좀 이렇게 고민을 좀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간접적인 경우이지만 그런 어떤 상황들이 비단 특정한 사항, 그 어떤 사립대나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교과서 채택에 있어서 조금 더 그런 어떤 그 과정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정치권이나 또는 뭐 시민 또 이렇게 학생들도 역시 관심을 좀 가지는 게 필요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저희 김윤도 국회의원님 계시지만 그 사실은 넓게 본다면 이 국사편찬위원회나 또 다른 그 한국학연구의 중요한 기관이 한국학중앙연구원인데 공개석상에서 뭐 구체적으로 임명을 거론하기 좀 뭐하지만 어쨌든 작년에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른 자리에서 뭐 논의를 하다가 적어도 이 두 분만 그러니까 현재 국사편찬위원장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으로 계시는 그분들만 아니면 다른 분이 이 기구의 장으로 가면 괜찮겠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걸 좀 들었었는데 뭐 우연히 혹시 모르겠지만 딱 그 두 분이 현재 그 기관의 장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도 좀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뭐 해결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관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오기 전에 좀 걱정을 했는데 보니까 어쨌든 제 왼쪽에 앉아 계신 그 운영위원회 그 위원장님이나 또 오른쪽에 계시는 그 동안 학생들을 보면서 역사교사가 현장에서 좀 자신감을 갖고 올바른 교과서에서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는데 굉장히 든든한 소문이 있다는 쪽에서 또 한 번 좀 굉장히 좀 뿌듯한 마음을 들고 돌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많이 지켜봐 주셨는데요. 제가 약간 그 논의를 위해서 약간의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와 토론을 보신 것처럼 그 역사 현장에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유정 선생님을 제가 너무 잘하다 보니까 한걸로 제가 착각했네요. 죄송합니다. 이유정 선생님 전북대학교 그 사대부고에 계신 그 이유정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토론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핵심 내용을 진짜 잘 읽고 왔었는데 죄송합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북대학교 사대부고등학교 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첫인상보다는 끝인상이고 첫사랑보다는 첫사랑이다. 토론을 선언하기에 끝인상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시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교사들이 교과서 선정할 때 사실 기준들이 좀 있는데요. 근데 막상 하다 보니까 사실 이 가지를 볼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저자가 누구냐,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공인할 만한 출판사에서 나오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가 표지가 어떠냐. 사실 표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내용이 좀 어떤가. 이 네 가지를 보게 되는데 교학사 교과서를 제가 이번에 학교에서 선정하면서 제외시켰던 가장 큰 이유는 이 네 가지가 다 쇼킹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요. 첫 번째 이제 마무리 부분에 가서 나왔거든요. 좀 참고하시면서 왔고요. 가독성이 좀 들어야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교학사 교과서를 되게 충실했었거든요. 교과서 선정할 때는. 그런데 이제 이 토론에 나오게 되면서 꼼꼼하게 읽어봤더니 굉장히 읽기가 좀 불편합니다. 물론 제가 쓰는 글도 가독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비난할 처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좀 읽기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좀 인상이 친일에는 좀 반대하고요. 그 다음에 친기독교적이고, 그 다음에 반공 이데올로기, 그 다음에 영웅주의, 그 다음에 워낙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자학사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굉장히 이학사관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신뢰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거기 글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역사 교과서가 사실 여기 참여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 재미있는 교과서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데 교학사 교과서는 유독 재미가 없습니다. 제가 읽어보면서. 그리고 교사가 현장에서 활용하기에 사진 자료나 이런 것들의 정확도가 떨어져서 그러니까 제시된 자료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저번에 교학사 회장님이 JTBC 나오셔가지고 아마 방송 중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역사 담당 선생은 대부분이 정제도 좌파라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하지 않았으며 양심 있는 교장들은 정제도 논리를 하도 하니까 귀찮아서 맡겨두고 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건 그 방송 그대로 나온 겁니다. 저도 역사 교과서인데 저는 못하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정제도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집단보호육제, 그 전에 강용석이가 했던 그 집단보호육제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쓰시는 변호사분들 계시면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그런 말이 있죠. 그 의인 불용 용인 불이.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사람은 쓰지 말고 한 번 썼으면 의심하지 말아라. 근데 저도 살다 보니까 용인을 불이하는 것은 잘 안 되더라고요. 쓰고 나서도 좀 의심하게 되고. 그런데 의인을 불용하는 것은 정말 쉬운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번에 우리나라에 미션역이 되는 고등학교와 더불어서 학부모, 그 다음에 학생, 그리고 역사학자들이 교학사 교과서에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체크하지 않은 이유는 이 교과서가 쓰여진 과정과 그 다음에 이 교과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의심했기 때문이지, 교학사 회장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뭐 좌파여서 또는 어떤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이 시민과 교학사 회장님께 진심으로 드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김병건님 혹시 한 말씀 더 먹고요. 아, 제가 또 일정이 좀 겹쳐서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예, 오늘 논의가 진행된 것들은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한번 수렴할 예정이고요. 방금 마무리 말씀 주신 것처럼 교과서 자체가 좀 부족한 게 너무 많다. 이게 괜히 안 된 게 아니라 후대인들이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게 부족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가장 중요한 지적과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성들을 다시 한번 이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하신 여러 선생님들 논의의 정리를 위해서 제가 한 3가지로 논의를 잠깐 정리해서 의견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결국은 이런 좀 문제가 있고, 박가영 선생님 말씀대로 불량 식품에 기여할 불량 교과서가 검정 시스템을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여론몰이를 해서 교과서를 채택하게 하려고 하는 채택의 문제, 과정의 문제입니다. 이게 아마 가장 큰 문제로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문제는 과연 이 같은 내용이 과연 우리 사회에 적합한 교과서나 어떤 문제로 될 것인가. 이건 상당히 여러 이 정권적인 성향의 문제까지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큰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크게 이 3가지로 내용을 좀 줄여서 일단 여러 선생님들께서 생각했을 때 검정 제도가 갖고 있는 현재 문제점이나 또는 좋은 방안이 뭐가 있는지 그런 내용으로 일단 먼저 주실 말씀이 있으신 분들 혹시 있으시면 먼저 손을 펴서 말씀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학교에서 이 교과서를 채택하는 이 제도나 방법에 대해서 좋은 의견에 대한 입장, 그리고 이 전체 내용에 대한 입장, 이런 3가지를 나눠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현재 교과서 검정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나 이 개선 방향이나 관련해서 말씀 주실 분이 계시면 잠깐 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너무 내용을 세분화 했나요? 꼭 여기에 해당 안 되더라도 입장이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그냥 순서에 관계없이 방금 2번째로 말씀드렸던 우리 학교나 내가 관련된 학교에서 이런 교과서를 채택하는 방식이나 이제 선생님들이 골라서 운영위에 올리면 운영위에서 최종 결정해서 교장 선생님이 이제 확정하는 그런 방식인 것 같은데, 뭔가 다른 방법은 또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입장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예, 왜 무거운 주제를 해서 그런가? 제가 예. 운영위원장 예, 말씀 주시죠. 예. 경험을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 이 교과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하게 되는데 교과서 내용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운영위원들이. 쓰면서 그냥 출판사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 같은 과정에서 심의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먼저 운영위원들이 교과서 내용을 보고 난 다음에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학교 선생님들이 좀 전문화된 입장에서 많이를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 제가 알기로 선생님들께서 꽤 열심히 고민하시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저자도 보고 출판사도 보고 표지 내용 다 봐가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실전서판 보듯이
판단 결정을 하셨던 것 같은데 대부분 아마 이제 교사의 입장이 수용되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혹시 제도적으로 이것이 편향되거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혹시 또 우리 발표해 주신 또는 토론자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더 해주셔도 좋고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크가 있습니까? 우선 마이크. 예. 간단한 소개와 입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교육 포럼에 세워주고 있는 황재호고요. 기린초등학교 학교 운영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참여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기사를 보니까 김상희 의원님께서 교학사 교과서를 사퇴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방지법에 대한 발의가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공정하고 투명성을 좀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정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실질적으로 법안에 대한 거는 우리한테는 좀 와닿지가 않는 부분이고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걸리는데 오늘 토론이 대부분 문제를 인식하고 현재 오늘의 시점에 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교과서라는 건 바로 수업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시급하게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빨리 고쳐나가야 되는 어떤 방법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문제의식들만 너무 강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보면 교학사 교과서가 0.016%인가요? 그 정도의 세팅률을 보이고 있는데 개인적인 구매로 해가지고 교학사 교과서 신청이 1만 건이 넘었다고 지금 인터넷에는 공지가 떴습니다. 지금 수구라고도 뭐 표현할 수 있는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개별 구매로 신청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학은 휴문고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현재 일제 친일의 그 중동자, 고손 이런 분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과서 자체가 그대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적은 채택률이라고 해도 다음번에는 또 다른 채택, 더 많은 채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저는 그런 좀 위기의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까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이 교학사 교과서의 경정 자체가 사실은 폐지돼야 되고 취소가 철회가 돼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고 앞으로의 절차 부분들은 그 뒤에 논의를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느끼셨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사태가 일본에서 우리가 그렇게 목놓아 역사 왜곡이라고 외치는 일본의 그 우경화된 푸쇼사, 지유사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교과서의 사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며칠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 혹시 검색해 보시면 뉴욕타임스 1월 13일자 사설에서 정치인과 교과서라는 그런 사설이 나왔습니다. 외교부가 정치 반박하고는 그리고 완전히 언론에서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거기 몇 대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남한의 박근혜 대통령은 자국의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재개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관점을 투영시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그래서 아베 총리는 특히 이제 위안부 문제나 남경 학살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교과서에서 일본의 식민지배 이후 남한에서 식민지배 이후 남한에서 독재를 어떻게 기술할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아베 총리와 박 대통령은 전쟁과 친일에 아주 민감한 개인적인 가정사를 갖고 있다.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동맹국들은 아베의 할아버지는 기시노부스키를 A급 전범으로 체포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는 식민지 기간 중 일본군의 장교였다. 그런 이후 1962년부터 1979년까지 한국의 독재자였다. 교과서를 개정하려는 두 나라의 위험한 노력은 역사의 교훈의 회방을 놓는 위협이 되고 있다. 라는 정확한 우리 동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양상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참으로 부끄러운 것은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역사 왜곡을 우리가 목놓아서 그 문제를 제기하는데 알고 보면 우리가 똑같은 그리고 스스로 일본을 미화하는 그런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중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안심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말씀 방금 우리 황재훈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게 교과서가 학교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일반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후셔사 교과서도 채택은 매우 적었지만 일본 우경화된 그 일반인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팔렸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만 권 이상 지금 상영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교학사 제가 제 입장을 좀 드리기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일본 교과서 문제를 그 담당했던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위원을 제가 진행을 했었고요. 중국 보고사 왜곡 대책위원회를 지금도 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역사 교과서 왜곡과 그리고 우경화된 논조들이 어떻게 정치적인 입장으로 투영되고 있는가 똑같은 추세를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피해자이면서 막상 그 피해 실체를 해결하려고는 안 하고 우리도 더 어설프게 그걸 흉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그 교과서 검정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을 채택하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나 과연 이런 목적을 가지고 아까 박근혜 선생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은 사회 전체가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대책을 같이 논의해야 되지 않나.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또는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론을 찾는 단계가 시급히 이제 도래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가 아무래도 그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도 있고 여러 말씀들을 그 이어가기가 조금 더 그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안 주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그 김주근 선생님을 비롯한 7분의 그 발제 토론의 내용을 통해서 현재 우리의 그 한국 교과서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셨으리라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그 입장들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오늘 당장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향후 여러 가지 정책 방안이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의를 계속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혹시 그 사이에라도 한 말씀 더 주실 분 계신가요? 예. 여기는 당장 2시간여에 걸친 오늘의 그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한국사 교과서의 현재와 미래라는 이 문제를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박수로 마무리